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폭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, 오늘 이제 5G 섹터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,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이제 뭐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, 제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, 종목을 상담하는 그런 영상이나 뭐 채널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, 그리고 저의 계좌 수익률들을 이제 다 공개하는 그런 채널이고, 제 멤버십 채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날 저의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이 특징적인 그런 뭐 섹터나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게시글들을 좀 올려드립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새롭게 공부한 솔브레인이라는 그런 종목도 좀 분석한 그런 글도 좀 올렸습니다. 시장은 이제 다행히 좀 반등을 했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2% 넘게 좀 오르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, 이제 생각보다 그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고, 이제 서울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확진세가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수가 좀 반등을 한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은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고, 760대가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850의 그 이제 저항선은 조금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인데, 여기서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지수가 이제 급등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좀 보유 종목들 몇 종목은 약간 좀 추가적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이제 나쁘지 않았고, 이제 비메모리 쪽도 괜찮았고, 특히 5G 섹터들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4% 오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,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RFHIC도 많이 올랐고, KMW도 4% 정도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 며칠 동안 5G 섹터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, 그 떨어진 이유를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상승했던 그런 이유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텐데,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을 하면서 미국도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5G 장비주들의 반영이 되었죠. 그래서 뭐 EPS랑 PER이 동반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지수보다 더 많이 그렇게 빠졌던 그런 섹터가 5G 섹터였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이 연결고리가 깨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EPS랑 PER이 그 예전에 기존 전망치로 약간은 좀 회귀한 그런 특성을 좀 오늘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300명을 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면은 다시 뭐 KMW 기준으로 해가지고 7만 원대 중반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다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게 만약에 지금 8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되는데,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 이제 높다 낮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단기간에 지금 8만 원을 뚫기보다는 좀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약간의 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전고점을 뚫을 만한 그런 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여전히 리스크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, 그런 리스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시장에 진행 중인 그런 리스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2차 확산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. 그것 때문에 5G 투자가 좀 연기가 되고 있고, 아직은 좀 미국에서의 그 확진자 수는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무엇보다 이제 독감 시즌에 같이 이제 겹치게 되면은 사실 독감과 그 코로나를 구분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말이죠.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는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, 분명히 다시 어떤 2차 확산 혹은 이제 셧다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도 곧 있으면은 그 대선이 이제 치러지잖아요.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, 이것 또한 그 어떤 주식시장에 하나의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래서 앞으로 나올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뭐 신용을 끌어다 쓰거나 뭐 그런 좀 과감한 투자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이제 또 반면에 하반기에
또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있죠. 이제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큰 호재, 특히 이제 최근에 언택트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 항공주들이라든가 그런 컨택트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,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은 지금 이런 가치주들이라든가 컨택트, 항공 이런 관련 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될지 된다 뭐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,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의 백신처럼 아주 수급이 원활하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은 좀 개발되긴 힘들다고 봐요. 근데 어떤 그 주식시장에 좀 모멘텀이 바뀔 만한 그 정도의 백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100% 안정성이랑 유효성이 이제 검증이 된 그런 백신이기보다는 한 뭐 95%, 90% 정도이지만 이득과 손실을 따졌을 때 충분히 이득이 많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대규모 생산이 들어가고 이제 각국의 그 국민들에게 백신을 좀 권고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주식시장에 충분히 큰 모멘텀은 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지금 뭐그 전파력이라든가 뭐 치사율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,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치료제가 아직은 지금 확립되지 않았고, 무엇보다 백신이 아직은 그 세상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퍼지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만약에 백신이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확연히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락을 한다고 그냥 멍하니 하락을 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, 만약에 지수가 이제 시나리오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비중을 늘릴 종목들, 이제 평소에 좀 공부를 많이 해둔 그런 종목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좀 과감하게 또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판단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인데, 또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분석이 확실히 있고, 시장이 오르는 시나리오 그리고 떨어지는 시나리오 모두 다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은 그렇게 또 무서운 시장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모두 다 좀 현명한 대처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